지금 이제 카메라 정면으로 왔을 때의 모습을 봐보세요. 많이 달라요. 그죠? 멘즈 피지크에서는 그거 명확하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보디빌딩 경기가 아니므로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웃으셔야 됩니다. 아주 가볍게 뭐랄까 쾌남 같은 미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낯설어 하시고 좀 불균형이 나오시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많이 숙지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이 선수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는 심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멘즈 피지크 심사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멘즈 피지크라는 종목이 한 2016년도, 5년도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인기가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최절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기를 끌어올린 장본인인 제레미 부엔디아라는 스타 선수는 뭔가 예전만 한 인기를 못 가지고 있고 몸도 전성기만 못하고, 반대로 그거를 뛰어넘는 여러 선수들이 등장해서 치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내에서의 인기,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추럴 지향하는 일반인들과 선수들 사이에서의 인기가 멘즈 피지크라는 종목에서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 간단한 예가 지난 이 NPC 대회만 봐도 멘즈 피지크 참가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고, 제가 어디 대회장을 가더라도 멘즈 피지크 참가자가 항상 가장 많아요. 내추럴 대회는.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멘즈 피지크는 어떻게 보면 내추럴들을 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멘즈 피지크가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가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인기와는 별개로 정작 이 멘즈 피지크 심사 규정이나 아니면은 관람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또는 좀 왜곡된 잣대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수년간 멘즈 피지크 종목과 보디빌딩 종목 아울러서 심사에 참여하고 헤드 저지를 맡아서 수백 번의 스테이지를 평가를 하고 단연간 활동하고 수차례 우승을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포인트로 보시면 좋고 어떤 거에 의해서 등수가 나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면서 올바른 정보를 좀 전달을 해보는 거에 목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멘즈 피지크라는 종목에서 상징적인 키워드라고 한다면 V테이퍼죠. 그럼 V테이퍼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허리와 어깨 대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V테이퍼란 어깨 너비 빼기 허리 너비가 아닙니다. 어깨, 광배근, 허리, 골반 요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깨가 굉장히 넓고 허리가 가는데 흉통이 일자로 떨어지는 선수와, 그리고 다소 어깨와 허리 격차가 앞선 사람보다는 적지만 유려하게 V자 형태로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면 V테이퍼가 더 좋은 선수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딱 이해되셨죠? 전자는 Y 또는 T 타입이라고 봐야겠죠. 무조건 어깨랑 허리 대비가 커야 된다라는 사실은 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왜 왜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라인을 보아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깨가 넓을수록 그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다고 무조건 그 V타입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컨디셔닝이란 건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무대 스테이지에서 표현되는 몸을 얼마나 멋져 보이게 그 스테이지에 걸맞게 만드느냐, 그런 작업, 일련의 과정,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적합한 형태라고 물으신다면 멘즈 피지크에서는 근육의 형태가 잘 보이고 적당하게 체지방이 잘 제거된 상태, 적당한 근육량과 날렵함, 이게 동시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무조건 더 크고 더 볼륨감 있고 가죽밖에 남지 않은 형태로 짝짝 붙는 듯한 스킨을 보여주는 거를 보디빌딩에서 더 높은 컨디셔닝으로 치겠지만 멘즈 피지크에서는 그거 명확하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보디빌딩 경기가 아니므로 그 정도의 컨디셔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보기 좋게 체지방이 제거된 상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충분히 다 해놔야지만 그 컨디셔닝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저도 체지방 다 빼야지 하고 나왔을 때랑 어느 정도 감량해놓고 볼륨감을 더 높여놓고 스테이지에 올라갔을 때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더 좋은 평가도 받고 등수도 좋았고 결과값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극한으로 감량을 해야지 엉덩이까지 다 가르고 나갔던 대회에서는 제가 이유진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2등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본질을 잊어버렸던,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갖고 있던 장점마저 무너뜨려 버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되짚어 말하면 아무리 내추럴 보디빌딩이어도 또 약물 보디빌딩이어도 컨디셔닝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 종목이 이 맨즈 피지크다.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모르시는 게 외모적인 거. 그러니까 잘생겨야 된다, 뭐 머리가 작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잘 정돈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웰 그룸드. 즉 그루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되게 남자들이 꾸미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머리 이렇게 빗어서 올리고 정돈하고 수염도 잘 정돈한 그런 그루밍이 잘 된 상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안타까운 게 머리가 지저분하거나 수염 지저분하게, 수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저분한 수염으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잘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선수들을 이제 저 선수는 지금 스테이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머리 크기. 제가 뭐 외모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머리 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크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스테이지에서 심사위원이 머리 크기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얼굴 아래로밖에 안 보여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다 평가는 찰나고 대부분은 여기 제외하고 이 목 아래로만 보게 돼요. 몸 보느라 바꿔. 비교 심사 진짜 찰나의 순간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얼굴 볼 틈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는 저 선수 내가 아는 선수 아닌 줄 알고 있던 선수 그런 적도 많아요. 저는 그 정도로 얼굴 볼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소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미소도 중요하다. 맨즈 피지크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웃으세요. 가볍고 건강해 보이고 적당해 보이는 미소가 좋습니다. 뭐 치아가 환하게 보이는 밝은 미소도 괜찮죠. 그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웃으셔야 됩니다. 아주 가볍게 뭐랄까 쾌남 같은 미소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도 어색하긴 한데 그런 미소가 또 중요하다. 머리 크기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하로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 정렬 상태는 또 중요합니다. 비대칭이 이런 게 있으면 또 안 되고요. 불균형 이런 것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대칭을 이루는 몸. 보기 좋은 몸, 정렬 상태가 좋은 몸. 정렬 상태라 하면 단순히 상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부터 어깨부터 쭉 이어지는 척추 골반 라인 따라가지고 발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신체 정렬이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미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포즈면 당연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겠죠. 자, 근데 이제 몸의 컨디셔닝이나 강도 이런 게 그거를 좀 씹어먹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정말 포즈도 그렇고 저게 정렬도 좀 깨져 있고 그런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압도적인 몸의 강도와 이제 장점들이 좀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등수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위원들마다 약간 공통적인 규정과 플러스 주관적인 잣대가 한두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저는 몸의 강도나 이런 것보다 몸의 형태, 정렬, 상태, 표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징이 좀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면 저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의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다. 그리고 뭐 정면에서 디테일한 요소, 뭐 어깨와 팔 강도가 좀 있어야 되고 볼륨감이 좀 풍성해 보여야 된다. 그럼 팔이 짧은 게 좋냐 긴 게 좋냐, 뭐 그런 건 또 역시나 별로 상관이 없다. 맨즈 피지크 상징적인 선수만 봐도 팔이 좀 길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흑인 선수가 지금 트렌드를 주도하다 보니까 뭐 흑인이라는 인종의 특수성이 좀 팔이 길고 허리가 짧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혜겸 선수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 보면 팔 길이가 등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리 길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상쇄할 만한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상쇄할 만한 장점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이런 것 플러스 현재 트렌드는 어떤가 이런 거를 심사 결과랑 이런 거를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요 스테이지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A조, 피지크 오픈 A조 이렇게 쭉 해서 퍼스트콜 불린 선수들 같아요.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가운데 선수 1등, 왼쪽에 선수 2등, 그리고 오른쪽에 선수 3등 이런 식으로 등수가 매겨졌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선수는 이 선수가 저는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몸도 자연스럽게 정렬돼 있고 비율이랑 비례 뭐 이런 것들 다 훌륭하고 컨디셔닝, 볼륨감 다 좋더라고요. 예쁘고 자연스럽고 하체 밸런스 이런 것까지 군더더기 없이 너무 좋았어요. 인상 깊은 선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로 적용을 해보면 아쉬운 게 나타나죠. 뭐죠? 헤어스타일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
보이죠. 그냥 일상의 헤어 같아요. 옆에 선수들처럼 잘 빗어 넘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깔끔하게 정돈하거나. 그리고 미속. 찰나이어서 무표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표정으로 계신 게 좀 안타까웠다. 좀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등 한 선수들은 중하권 선수인데 잘 웃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했듯이 허리와 어깨 너비 대비를 봤을 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2등 한 선수가 그거는 가장 이제 좋아 보이죠? 그러나 뭐 전체적인 표현과 또 이제 백을 봐야죠. 백에서 우위를 좀 더 정해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만으로 평가는 할 수 없다. 뒷모습도 결국엔 V테이퍼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1등 선수보다도 2등 선수한테 더 시선과 이런 마음이 갔어요. 등수를 이제 매긴다면.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한 그 3위 한 선수는 이렇게 나쁘다기보다는 V테이프 2등 선수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등의 선명도라든가 분리도 이런 것들도 역시도 2등과 1등 선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 선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위를 매겨야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2위 선수 아주 인상 깊게 봤고 2위 선수도 좋았어요. 근데 1위 선수 역시도 인상 깊었고 심사위원들 마음에 들만한 무언가가 또 현장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회 끝나고 나서 스테이지 사진이나 영상을 뒤늦게 복귀했을 때 오히려 이 선수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 말은 심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긴 선수가 그거를 찰나의 순간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평가를 내릴 만한 무언가를 인비저블 썸띵이나 아니면 무언가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심사할 때 규정 또 한 가지, 객석에서의 반응이나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이 가운데 위치한 이 선수가 가장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몸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이 선수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 위에서의 존재감은 현장에서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왜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는 심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정지 화면을 시켜놓고 면밀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떨고 있고 자세를 바꾸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내가 비교하려는 선수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눈을 움직여가면서 살피게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제일 포징이 어색하게 잡혔을 때 심사위원이 날 보고 경쟁 선수가 제일 잘 잡혔을 때 그 선수를 봤어. 그러면 그 기억과 잔상으로만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내가 평가에서 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길 수도 있다. 그게 현장 평가의 매력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보디빌딩이다, 결국에. 그래서 그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선수가 기량이 높은 선수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훈련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만으로만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멘즈 피지크 얘기하다가 보디빌더 얘기가 나왔지만 같은 거니까, 같은 얘기라 공통적인 심사 방식이 있을 거니까요. 자, 어쨌든 요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분은 맨 왼쪽에 있는 선수예요. 성민영 선수일 건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포징을 취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선 이 선수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근육의 볼륨감, 데피니션, 컨디셔닝, 다른 선수들보다 반 단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포징에서 한 3단계를 아래로 내려버려요. 굉장히 정렬되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고, 죄송해요, 너무 안 좋게 평해서. 그러나 이게 성민영 선수의 기량 발달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너무 좋으세요. 거기다가 보드초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바람에 시선이 상체보다는 하체 중심으로 뺏겨버린다. 더군다나 상체까지도 표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복부 컨디셔닝만 보여주고 본인의 장점은 아무것도 어필할 수 없다. 그래서 퍼스트콜에는 그 강도 때문에 불렸지만 전체적인 평에서는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거를 뚫어내기에는 포징이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또 스테이지를 또 봐볼게요. 같은 대회에서 치러진 톨체급입니다. 탑5를 봐볼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최은청 선수 위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옆에 지금 위치한 엠마뉴엘 선수 그리고 최재형 선수한테 눈길이 솔직히 많이 갔습니다. 특히 엠마뉴엘 선수는 등장부터 인종이 달라서인가? 그냥 관객석에서부터 이미 반응이 너무 달랐어. 와,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지 프레젠스, 무대 위에 존재감이 제일 압도적으로 드러난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들도 뭔가 더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매력에. 근데 그거를 논외로 치고서 그냥 몸만 객관적으로 봐도 우위에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맨 왼쪽 84번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눈에 가는 선수였는데 언급이 많이 없어서 아쉬운, 나랑 비슷해서 그런가? 그리고 최현총 선수, 아까
말한 그 어깨 너비, 허리 너비 요거 봤을 때 아마 어깨 너비만 쳤을 때 5선수 중에 가장 넓은 선수가 아닐까. 그렇고 이제 만약에 최은총 선수가 이 골반을 돌려서 허리 라인을 더 잡을 수 있었다면, 또는 골반이 더 좁았었더라면, 허리가 더 가늘었었더라면 엄청난 V테이프를 보여줬겠죠? 왜냐면 광배근 라인이 좋고 전면으로 뽑아져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V테이퍼가 굉장히 잘 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엠마뉴엘 보면 많이 돌려서 골반을 좀 좁게 표현을 하고 어깨도 이제 같이 흉추도 회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좁아 보이게 포징을 잡았죠. 근데 이 어깨 여기가 너무 좋아. 어깨 볼륨이 너무 좋으니까 프레임이 원래는 좁지 않지만 좁아지죠, 옆으로 돌리니까. 근데 그걸 어깨 볼륨으로 커버를 했어요. 볼륨감으로 커버를 하니까 그렇게 뭐 다소 아쉬운 느낌까지는 안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흠을 찾자면 뭐 외복사근의 긴장 좀 더 주면 더 좋겠지만, 그거가 뭐 외복사근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감점을 하진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다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을 예로 들어보면 요게 쭉쭉 떨어지는 이 빗살 사선의 이 빗살 무늬가 이 컨디셔닝의 척도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봐봐요. 엠마뉴엘은 안 보이죠? 근데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오면 인상적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옛날엔 복근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국내 대회에서, 최근에는 복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장점은 컨디셔닝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제가 체지방 한 7% 에서도 무대를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7, 8%?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근데도 컨디셔닝 좋다 소리 들었어. 복근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복근이 있으면 일단 좋다. 잘 표현할 줄 알면 좋다. 양손 허리가 요새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양손 허리를 잡는 게 요새는 조금 안 좋은 포징 같습니다. 양손을 내리거나 한 손에만 허리를 얹는 게 권장되는 포징, 요새. 왜 그런지는 몰라도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3명이 양손 허리를 하고 있네요. 백을 한번 봅시다. 저는 맨 왼쪽에 있는 선수, 이 선수 백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엠마뉴엘이 백이 너무 예쁘고 V테이프도 좋고 이러니까 더 눈길이 많이 갔나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새 또 놓치고 있는, 요새 포인트로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몰라, 어그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피지크 선수들 필수 운동으로 이제 킥백 해야 됩니다. 킥백. 엠마뉴엘 선수 혼자만 둔부가 광배근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지가 좀 내려간 것도 있겠고 허리가 워낙 짧아서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결국에는 뭐 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다른 선수들은 좀 많이 올려 입었어가지고 그 둔부가 좀 가려지는데, 둔부가 워낙에 커서 높아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높은 순위에 항상 랭크되는 여러 선수들 보시고, 특히 흑인 선수들의 보시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 해서 저도 요새 여기 운동을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위에서 이걸 보여야겠다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될 만큼 기능적인 게 뭔가 나와야 등이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운동을 좀 추가로 하고 있어요. 논외로 얘기했던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좀 더 좀 섹시해 보이지 않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길도 더 가고 이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 선수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딱 요 부분도 차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죠. 근데 최은총 선수도 등이 굉장히 장점인 선수인데 이날은 좀 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최재형 선수도 최은총 선수랑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발달도와 분리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등만을 평가했을 때 요 맨 좌측에 위치한 이 선수도 형태랑 이런 게 매우 좋아 보였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엠마뉴엘 선수가 왜 우위에 있었냐고 제가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요, 이 선수를 딱 보면은 딱 떠오르죠. 누가? 지금 올림피아 챔피언 에른 뱅커스랑 되게 비슷해요. 몸이, 포징도 비슷하고 등 모양부터 해서. 심사위원들도 느꼈겠죠? 이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납니다. 최재형 선수, 되게 아쉬웠어요. 충분히 기량이 높은 선수고 내년이든 언제든 다른 대회에서든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V테이퍼도 좋아 보이고, 그죠? 어깨, 광배, 허리 요 라인 이렇게 잘 빠지고, 그래도 뭐 아쉬움을 찾는다면 뭐 어깨팔 정도의 볼륨이겠죠? 워낙 이게 흉통이 넓으니까 약간 이유진 선수처럼 어깨팔에 대한 그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체형이다. 본인이 이제 채워 나가면 되겠죠. 엠마뉴엘은 흉통을 일부러 넓게 보이지 않으면서 어깨팔에 대한 그 볼륨감도 높아 보이고 뽕긋뽕긋 솟아오른 형태로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거근 표현 잘 되고 전면광배에서 V테이프 충분히 어느 정도 어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요, 심사위원들이 이 카메라처럼 고정되어 있어서 시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이렇게 산계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5명 오심제로 본다고 치면 맨 가운데 헤드저지가 보는 선수의 몸과 맨 우측에서 보는 심사위원의 시선과 맨 좌측의 심사위원의 시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마다 조금씩의 이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드저지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수라면 그런 걸 고려해서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나는 이 선수가 참 맨 왼쪽에 위치한 이 중국계 선수 몸 이쁜데 참 좋은데 아쉽네요. 미소도 좋고. 근데 그게 심사가 잘못됐다 아쉽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눈길이 가던 선수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도 무방했다 이런 거죠. 오, 자 여기서 봅시다. 아까 에메뉴엘 선수가 무대 기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선 기준 좌측에 위치했을 때 모습이랑 지금 이제 카메라 정면으로 왔을 때 모습을 봐보세요. 많이 달라요. 그죠? 각도가 달라지니까 훨씬 V테이퍼도 좋아 보이고 볼륨감도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어깨가 엄청 봉긋하고 좋다. 어퍼 체스트 완전히 꽉 차 있고 복부 표현도 컨디셔닝이 아까는 뭐 그렇게 어필돼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깊이감 있게 파여 있잖아요. 복직근과 외복사근의 구별이 확실하게 돼 있죠. 정렬 상태 완벽해요. 그래서 이 엠마뉴엘 선수는 컨디셔닝 쪽으로도 그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게 잘 만들었고 모양새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그 챔피언을 연상시키는 몸 형태와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됐을 수 있다. 시원시원하네요. 예쁘고 바지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게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데를 좀 어필하기 위함이 있지 않을까요? 허리가 좀 더 가늘어 보일 수 있거든요, 내리면. 자, 그래서 체급별 여기서 또 1위를 보면 중간 체급에서 1등 하신 분도 좋았고 컨디셔닝도 아주 좋고 그랬는데 포징이 좀 아쉬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중간 체급 82번 선수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비교 심사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엠마뉴엘 선수랑 더 치고받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V테이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가슴 볼륨감은 오히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어깨가 볼륨감은 좀 더 비교 우위에서 좀 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상회하는 컨디셔닝이 또 있으니까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세퍼레이션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포징을 잡아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V테이프 오히려 죽어요. 양손 허리를 잡고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이 거의 마주 달 것 같이 모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이 선수의 장점을 좀 없앤 느낌이 나요. 발도 모아버리고. 그리고 뒤로 봅시다. 워낙 뒤에서 엠마뉴엘 선수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에서 차이를 많이 벌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밀린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계속 속어법을 쓰듯이 그냥 안 좋은 데를 찾아버리는, 좋은 데를 찾지 않고 안 좋은 데를 찾으려고 그래 자꾸.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리고 중요한 게 포징 하실 때 이렇게 팔을 높이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운데 선수처럼 백포징 때 팔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뭐 거의 180도 나란히 되게끔 드시더라고요. 그 드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팔을 어느 정도 내려야 돼요. 엠마뉴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더 내려주죠. 처음에는 그렇게 잡다가. 그리고 맨 왼쪽 선수 역시도 팔을 충분히 내리고 표현이 잘 되죠. 그래서 맨즈 피지크 선수는 참고하셔서 팔 높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요 포즈를 잡고 좀 개선을 했으면 요 가운데 82번 선수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여기서는 무대 위의 존재감이 가장 돋보였던 엠마뉴엘 선수가 우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그 대회도 봐볼게요. 저희 WMF 지난 맨즈 피지크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맨즈 피지크 체급별 우승자가 나와서 최종 우승을 겨루는 오버로전입니다. 그러면 좌측부터 김태용 선수, 김주석 선수, 이우빈 선수 이렇게 있고요. 정면에서의 포즈입니다. V테이퍼가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김주석 선수 같아요. 정면에서는. 그러나 이우빈 선수 같은 경우는 김주석 선수에 비해서 좀 더 동글동글하게 볼륨감이 더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김태용 선수는 너무 좋으시지만 어깨랑 팔에서 다른 선수에 비해서 조금 약해 보이죠. 뭔가 좀 몸의 형태가 아래로 이렇게 쭉 눌려있는 형태가 나오죠. 다른 선수는 위로 끌어당겨져 있는 형태가 나오죠. 이게 피지크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어깨를 누가 위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게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V테이프이 나오려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WMBF에서 요구하는 포징 자체가 정면에서는 골반을 정면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옆에 쿼터턴에 측면 포즈가 있기 때문에 골반을 완전히 틀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WMBF 같은 경우는 골반이 정직하게 정면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쿼터턴 심사 측면으로 골반을 돌려줍니다. 이때 V테이프 비교해보면 찰나긴 한데 이우빈 선수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56번 선수가 표현이 잘 됐어요. 측면에서. 김주석 선수도 측면 포즈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래서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비교 우위를 이렇게 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포징에서도 역시 WMBF 룰이에요. 한 손을 또 역시나 허리에다가 얹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낯설어 하시고 좀 불균형이 나오시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많이 숙지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손을 드는 것만 연습하시다가 당일 알게 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시합을 나가실 때는 항상 각 대회에서 요구하는 포즈라든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나가셔야 되고, 팁을 드리자면 영어로 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IFBB가 됐든 WMBF가 됐든 ICN이 됐든 뭐가 됐든 영어로 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관련된 크리테리아를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WMBF 규정에 관해서 포징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WMBF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거를 구독해 주시고 또 제 인스타 계정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달도를 따지자면 맨 좌측에 김태용 선수가 제일 우수해 보입니다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좀 더 위로 갈수록 좀 뻗어지는 형태로 잘 표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밑으로 너무 눌려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시는 게 다소 아쉬웠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자세한 그 심사에 대한 평은 저희 규정상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외부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우빈 선수가 종합적으로 좀 더 잘 표현을 했다. 이 외에도 엄청난 여러 스테이지가 있고 뭐 제 영상으로도 해도 되지만 자화자찬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 영상 보는 게 불편해요. 제가 제 영상 보면 너무 모질한 부분만 보여가지고 보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처 알고 계시지 못할 피지크 심사 규정 또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 스테이지 샷을 보면서 설명을 해봤어요. 뭐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몇 년간, 단연간 수백 번의 스테이지를 심사를 하고 또 저 역시 선수로서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잘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맨즈 피지크 종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됐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맨즈 피지크 종목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돼서 그 인기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보디빌딩 지향이어서 보디빌더로서 여러분들한테 스테이지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망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즈 피지크에 대한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고 보디빌딩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디빌더로서의 김승현도, 맨즈 피지크 선수로서의 김승현은 이제 과거로 갈 것 같아요. 보디빌더로서의 김승현을 또 앞으로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저 플레이어로서도 또 여전히 활동할 거지만 심사도 보고, 또 앞으로는 심사보다는 사실은 이제 WMBF 코리아의 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MBF 코리아가 됐든 내추럴 보디빌딩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디빌딩과 피트니스가 됐든 궁금하실 만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놓치기 쉬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거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앞으로 많이 다룰 거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 궁금하신 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이제 맨즈 피지크 종목만큼이나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라는 선수 때문에, 한 명 때문에 진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는데, 뭐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궁금증도 혹시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내추럴 보디빌딩에서의 클래식 피지크의 의미가 좀 없다, 클래식 피지크 내추럴 무용론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안 다루고 싶긴 하지만, 뭐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보디빌딩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종목이든 비키니도 좋아요.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뤄볼게요. 자, 지금까지 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개츠비의 모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